안녕하십니까. 코리아연구원 변진흥 원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지속가능한 평화 만들기 피스토크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남북미 관계 상생의 길을 찾는다입니다. 이제 이 피스토크도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7월 13일에 이 대화 테이블의 첫 문을 열었었는데 벌써 종착역에 가까워짐을 느끼게 됩니다. 세 차례의 평화 담론을 진행하면서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용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백척간두에선 한반도 평화였습니다. 코로나 위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려져 있지만 사실 한반도의 평화 현실은 2019년 2월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급전직하하기 시작했고 이후 별다른 해법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피스토크에 초대한 분은 두 분의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십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분은 윤창원 서울디지털대 교수입니다. 윤창원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폭염 속에 스튜디오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윤창원 교수님과 함께 모신 분은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입니다. 그런데 개인 사정상 불가피한 관계로 지금 이 자리에는 보시다시피 못 오셨습니다. 시청자분들께 깊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줌으로 연결해서 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도중에 연결이 순조롭지 못한 경우가 있더라도 시청자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김인태 박사님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슈프디오에 나가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속 가능한 평화 만들기 피스토크 네 번째 시간의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말씀드린 대로 남과 북 그리고 미국 상호 관계 그 상생의 길을 찾는다입니다. 먼저 김인태 박사님, 북한은 금년 들어오면서 곧바로 1월 5일부터 8일간 노동당 8차 대회를 개최했죠. 당대회는 북한 노동당의 기본 노선과 사업 방향을 결정하는 분기점이 되는 것인데 김정은 위원장 등장 후에 벌써 두 번째 당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의 8차 당대회가 북한 사회를 어떤 형태로 변화시키고 있는지 이전부터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먼저 북한 시각에서 네. 올해 2021년이 가지는 시기적 의미를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로 김정은 집권 10년 차를 맞습니다. 더하여 시기가 바뀌는 2020년대의 첫 해이기도 합니다. 여러 정치적, 시기적 의미를 담아 북한 체제의 최대 정치 행사인 당대회 제8차 대회를 개최했고 향후 2025년까지 국가 전략 방향과 당면한 정책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당연히 김정은 유일 체제 중심의 권력 구조를 강화하고 당 국가 지도부를 재구성했습니다. 주목되는 점은 앞선 제7차 대회 국가 목표인 5개년 전략의 미달성을 총화하고 사실상 경제발전 정책의 실패를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그간 성과 중심의 정치 행사로 당대회를 운영하던 방식과는 달리 지난 5년간의 체제 운영을 총화와 비판을 겸한 대회로 진행했습니다. 요약하면 지난 5년간 정치 강국, 군사 강국의 목표는 달성했지만 경제 강국을 위한 단계별 목표는 심히 미달했고 또 부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로써 8차 대회를 일하는 대회, 투쟁하는 대회, 전진하는 대회라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1월 당대회 이후 상반기 내 당전원회의와 정치국 회의를 비롯한 각급 당회의체를 풀가동했습니다. 최근 당기구의 운행 과정은 그 개최 횟수나 내용, 방식에서 기본적인 진행 체계를 추월하는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되는데 이를 통해 정책 추진 과정을 독려하고 당 지도부를 비롯한 핵심 권력의 충성의식과 사업태도 일신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부터 체제 운영 구조가 강화되었고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사실상 전면적인 국가 비상체제로 운행되는 분위기입니다. 조금 서론이 길었던 것 같습니다. 8차 대회에서는 세련 5개년 계획을 제시하고 자력 갱생에 기초하여 국가 경제 전반을 보강하고 전비하는 단계적인 경제정책 과제를 구체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5개년 계획이 첫 해인 올해 경제가업 수행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당 결정 간철을 위한 전 국가적 총력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인민대중 제일주의 정치를 사회주의 기본 정치 방식으로 천명했고 동시에 대내 결속 차원에서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투쟁 방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면한 정책적 중심은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경제건설, 그리고 간부혁명화,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투쟁, 코로나 방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기 방향에서 과거 1950년대 천리마 시대를 상기하는 집단주의 캠페인이 전개되면서 사회적 분위기가 열의가 과잉된 상황입니다. 끝으로 경제 사정을 중심으로 북한 대내 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고난의 행군을 언급하면서 총동원 분위기와 통제 정책을 병행하는 것도 이와 같은 상황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6월에는 당면한 식량위기 극복을 당 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했고 당 최고수위 명의 민생 관련 특별명령서까지 하달했습니다. 최근 지속되는 폭염 등 자연 환경까지 더해지면서 민생 여건을 비롯한 북한의 전반적인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예, 우리 김 박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한마디로 북한은 국가 비상체제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집단 지도적인 그러한 그 성격을 갖는 북한 사회는 여기에 대한 대응을 오히려 집단주의적인 그 사회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저희로서 봤을 때는 북한 사회의 새로운 변화가 좀 더 내부적으로 여유를 갖고 그러면서 좀 개방적인 그런 방향으로 자신 있는 그러한 그 길을 열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어려움이 가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내부 사정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저희가 거의 생각하지 못하는 정도의 어떤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윤창원 교수님, 우리 김인태 박사님이 지금 8차 당대회 그리고 이것을 둘러싸이는 북한 사회 분위기에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김 박사님도 언급하셨지만 금년 6월 이후에 특히 당전원회의나 정치국 회의, 정치국 확대 회의 이런 것들이 계속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 내부의 상황이 상당히 심상치 않아 보이기도 하는데 이런 정황을 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좀 전에 김인태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정치국 회의를 하면서 북한이 사실은 이제 일단의 간부들을 상당히 해임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북한은 노동당이 지배하는 체제이고요. 노동당 대회가 제일 큰 행사입니다. 북한 역사상 당대회는 그동안 8번이 열렸고요. 금년 1월에 8차 당대회가 있었고 2016년에 아시는 것처럼 7차 당대회가 있었습니다. 2016년에 열렸던 당대회가 36년 만에 열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의 문제는 사실상 그동안 무리하게 진행되었던 핵개발로 인해서 취해진 대북 제재 그리고 이제 무리한 국가 비상 방역전이라는 봉쇄 수준의 고립 또 이제 자연재해 등이 총체적으로 지금 와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아마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본인이 살까지 빼면서 수척해진 모습을 인민들에게 보여줬는데 지금 상황을 돌이켜 보면 이 내부 위기에 처해서 이 간부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북 제재, 코로나로 인한 국가 비상방역과 봉쇄 이런 걸로 인한 내부 문제들이 부각되는 시점에서 그동안 이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국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미달되었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정책적으로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당분간은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사회 통제, 간부 통제를 하기 위한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그 정치국 상무위원 가운데서도 이제 해임 조치가 있었다 해서 전문가들은 이제 이병철 군부 쪽의 인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하여간 김민태 박사님 네. 북한의 위기 상황 뭐 이것이 어쨌든 내부적으로나 외부에서 보거나 이걸 더 악화시키고 있는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코로나 사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코로나 감염 차단을 위해서 뭐 아주 극단적인 방법으로 국경을 폐쇄한 지 1년 반이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코로나 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코로나에 따른 파급 영향이 더욱 지금 확대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북한은 코로나19 그 장기화에 따른 국가 비상 방역 수위를 더욱 강화하면서도 실제적인 감염자나 확산은 없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코로나 대응은 국경을 비롯한 전면적인 외부 차단의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코로나 방역을 국가 존망과 직결된 초유의 문제로 대하고 있습니다. 즉 체제 존재와 국가 안보와 직결시켜 코로나 발생 초기 주변국에 비해서도 보다 이제 선제적으로 이제 대응했다고 볼 수 있으며, 그리고 이후 지난해에는 새로운 이제 국가 비상 방역 사령부를 중심으로 해서 군사 체계와 같은 비상 방역 체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 장기화 상황에서 경제 여건을 비롯한 북한의 취약점이 증대한다는 문제. 북한 경제의 생명줄인 북중 교역이 차단되면서 대내 수요의 의존도가 보다 증가했고, 그리고 허약한 경제적 체질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지난 수년간 강화된 대북 제재 환경에서 체력이 소진한 상황이고, 그리고 지난해 혹심한 삼중고를 겪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 이에 따른 경제 위기가 가시화되는 양상에 있습니다. 최근 북한이 처음으로 유엔에 공식 제출한 자발적 국가별 검토 보고서에서 2018년에 이제 농업 생산, 그 곡물 생산 추이가 10년 내 최저 수준이고 기타 경제적 환경이 침체하고 부진하고 있다고 극한의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차 대회 이후 대내 경제 역량 조성에 이제 집중하고 있지만 자력갱생은 이미 그 의미가 변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력갱생 자체가 경제 발전을 위한 지향적인 자력갱생보다는 기반 유지를 위한 수세적인 자력갱생으로 탈색된 상황입니다. 혹여 하반기에 지난해와 같은 태풍 피해가 이제 발생하는 경우 민생 여건의 사활적인 농업 생산 자체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거로 예상됩니다. 최근 들어 북중 국경을 일부 개방하고 대중 식량 지원 등이 이제 거론되고 있지만 이로써는 자금의 이제 북한 환경을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올해 이제 경제 실적이 부진할 경우에는 지난 1월 8차 당대에서 야심차게 이제 총괄을 하고 그리고 공언을 했던 5개년 계획이 시작부터 이제 난관에 이제 봉착할 수 있고 자칫 지난 5년간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을 거로 보입니다. 북한 주민의 이제 건강과 생계보장 등을 고려할 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과 같은 추이가 지속된다면 북한은 코로나 방역과 경제 기반의 붕괴를 맞바꿀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 예, 뭐 사실 지금 잘 해주셨지만은 한 걸음 좀 더 들어가서 본다고 하면은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경제가 대내적인 의존도가 이제 점점 더 높아진다고 하는 것은 결국 국경 봉쇄 때문에 그런 거죠. 북한이 국경 봉쇄를 풀지 못하면서 장마당이 기능 장애를 일으킨 것으로 보여지고 또 국경을 통해서 보따리 장사로 유입되던 식량과 생필품이 고갈되면서
사실은 이 가격의 변동이 아주 심한, 또 식량 사정 자체가 악화되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북한의 식량 지원설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의 식량 지원 이 문제는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연관이 돼 있어서 한반도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윤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지난 6월 14일 날 세계 식량 기구에서 북한의 올해 식량 부족분이 약 한 85만 8천 톤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당장 필요한 게 한 20만 톤 정도가 되고요. 특히 이제 8월, 9월이 매우 심각한 식량 위기가 도래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북한이 그동안 쌀 가격 관련해서는 대체로 이제 정부에서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왔는데, 최근에 이 쌀 가격이 0.56달러에서 0.9에서 1.4달러까지 급등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쌀 공급이 전반적으로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당국의 개입이나 이런 것들도 일정하게 한계에 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래서일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6월 15일 날부터 18일까지 있었던 당 전원에 의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식량 부족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특별 명령서라는 걸 발동을 해서 식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빠르면 한두 달 안에 20만 톤 정도의 식량을 구해오지 못한다면 새로운 고난의 행군의 시기를 도래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기댈 수밖에 없는, 또는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곳이 사실은 중국인데, 중국으로서는 이 20만 톤을 가지고 상당히 이제 외교적으로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올 초에 중국이 북한의 쌀 20만 톤 지원에 대한 약속을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동안 지원을 하진 않았거든요. 최근에 근데 7월 9일자 요미우리 신문에 의하면 북한과 중국이 국경 지역에서의 무역을 재개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7월 하순이나 8월 초경에 중국이 약속했던 약 10만 톤 정도의 쌀을 북한에 지원을 하고, 나머지 10만 톤은 북한의 상황에 따라서, 북한이 행동하는 바에 따라서 나머지 10만 톤도 저울질 해가면서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왜 이 10만 톤을 지금 이 시기에 7월 말 8월 초에 지원을 하려고 하냐? 이건 사실은 이제 또 한미 연합 군사훈련 시기에 맞추어서 지원을 하는 이런 정치적인 배경이 좀 깔려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상생의 길을 찾는다였는데, 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상호 존중의 신뢰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네가 나를 믿느냐만 자꾸 얘기하지 말고 내가 너를 믿는다 하는 쪽으로 이 세 주체가 다 그런 같은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반도 평화의 가장 핵심 국가이면서 당사자인 남과 북 그리고 미국 사이의 좌표와 그 현실을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다시 평화가 깨지는, 더 이상 상상하기조차 싫은 처참한 결과가 초래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를 예방하고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담보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남북미 모두의 상생을 찾아나가는 길입니다. 사실은 그 출발점이 종전선언 그리고 평화협정 체결입니다. 전쟁 아닌 전쟁으로 이어져 온 68년의 휴전 정전 상태를 종식시키고 상호 호혜적인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비록 오늘 말씀 나누어진 대로 정치 외교적인 셈법은 복잡하겠지만 남북미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평화와 상생의 길을 찾아 나갈 수 있기를 갈망하면서 오늘 피스토크를 마치겠습니다. 윤창원 교수님, 김인태 박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은 5회 연속으로 기획된 지속 가능한 평화 만들기 피스토크의 5번째, 즉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대북 인도적 지원 출구 전략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주제를 다뤄주실 두 분의 전문가, 즉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강형식 회장님과 어린이어깨동무
이기범 이사장님을 모시고 시청자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